자, 그러면은 정리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일단 뭐 테스트가 10문제밖에는 안 돼서 별로 그렇게 막 지칠 것까지는 없었을 것 같아요. 문제가 10개라서. 자, 일단 그 10개를 다 맞은 사람이 일단 한 명이 보이고, 좀 아슬아슬하게 초과 시간까지 해서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9개 맞은 사람이 지금 일단 한 명, 8번 하나 틀렸어요. 틀린 문제가 8번 하나. 그 다음에 8개 맞은 사람이 한 명이 또 보이고요. 틀린 문제가 1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7개가 지금 한 명이 있는 상태고 4번, 7번, 9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3명이 다 맞았네요. 자, 시간이 좀 남게 이제 다 맞은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처음에 한 2분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초과 시간 5분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뭐 한 8분 만에 다 맞은 사람도 있고, 좀 그렇기는 해요. 자, 그러면 틀린 문제만 간단하게 좀 정리해볼게요. 1, 4, 7, 8, 9. 어허허. 1, 4. 근데 이게 1, 2번이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바로 안 보이는 친구들 중에서는 좀 뒤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풀면서 이제 정리된 친구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왜? 30도가 순간적으로 뭔지 조금 안 하다 가지고 좀 그럴 수 있기는 해요. 자, 일단 우리가 30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X축이 양의 방향에서부터 30도 벌어진 거니까 약간 좀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30도면은 우리가 직각삼각형 안에서 놓고 봤을 때 정사각형 사실 반토막이라서 1대 루트 3대 2죠. 그래서 1대 루트 3대 2니까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짜리가 이제 30도짜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근데 그게 루트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일단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지나간 점이 루트 3,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1이면 약간 요런 거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가장 무난하게 생각하기 좋은 게 루트 3 집어넣어서 빵 나오게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럼 y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y는 루트 3분의 1x 빼기 1 빼기 1 마이너스 1, 그죠?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게 지금 k, 4를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x에다 k 집어넣고 y에다가 4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넘기면 6, 그럼 루트 3분의 k 따라서 k 값은 6 루트 3이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었고요. 그리고 2번, 3번은 일단 좀 넘어갈게요. 얘는 뭐 그냥 완전 그냥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세 점을 가지고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 솔직히 말해서 삼각형 웬만하면 다 만들어지죠. 점 3개면. 점 3개면 웬만해서는 삼각형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점 3개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딱 어느 경우예요? 일직선에 있을 때. 그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의 조건을 나타내달라 라고 얘기하면 껌줄까? 알았어.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얘는 지금 A점이 A, 1, 그 다음에 B점이 마이너스 A, 7, 그 다음에 C는 3, A 마이너스 6.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게 만들기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 거기서 똑같다? 아니, 똑같은 점 지나가니까 기울기 똑같다. 그래서 기울기 똑같다.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난 좀 심심해요. 그러면 잠깐 딴 거 풀고 있어요. 괜찮아. 굳이 뭐 억지로 안 들어도 됩니다. 지금 내가 난 조금 더 완벽한데 그러면은 그냥 굳이 풀고 있어요. 편하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면은 마육. 얘도 마찬가지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면 4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뒤에서 앞에 걸 뺐으니까 얘도 뒤에서 앞에 걸 빼면은 A-13이다. 이렇게 들어가 줄 수 있겠네요. 괜찮죠?
둘 다 그냥 기울기만 쓴 거예요. 요 두 점 기울기, 요 두 점 기울기.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뭐 대각선끼리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4가 a제곱 마이너스 13a 플러스 a 마이너스 12a 빼기 13 다 우변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1은 빵. 그렇죠. 그래서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1은 빵이니까 a 값이 될 수 있는 게 1 또는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5번이 답이에요. 5번. 자, 그리고 7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7번. 자, 직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직선 처음에 나온 두 개가 평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수직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다시 한번. x 마이너스 ay 플러스 1은 빵. 요게 두 개의 직선과 이제 비교 대상으로 갖고 있는데, 하나가 x 플러스 b 마이너스 2y 빼기는 0. 요것과는 지금 평행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1x 빼기 b 마이너스 1y 플러스 1은 0. 얘랑은 이제 수직 관계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행하다면은 그냥 뭐 기울기가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기울기 어떻게 잡죠? 항상 일반형이 애매하다. 그러면은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표준형은 y는으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a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죠? a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면 ay를 가지고 a를 양변에 나눠주면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지금 a분의 1인 상태네. 그렇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변 넘기면 2-by는 x-1이니까 양변을 2-b로 나눠준다면 2-b분의 1 x 빼기 2-b분의 1.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사실 뭐 상수항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기울기만 가지고 비교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a분의 1이 지금 2-b분의 1과 똑같으면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기울기 둘이 똑같은 걸 이용해 줄 수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a분의 1이 2-b분의 1. 뭐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둘이 더하면 그냥 2 나오는 상태면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기울기가 수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만 일단 우변 넘길까? b-1y는 a 플러스 1x 플러스 1. 따라서 y는 b-1분의 a 플러스 1x 플러스 b-1분의 1.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가 수직이다. 수직인 기울기라는 거는 무슨 뜻을 얘기하죠? 둘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걸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로 나와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한다면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의 b 마이너스 1. 자,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b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지워버릴 수 있어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합해서 2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애면은 뭐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a를 갖다가 바꿔놓아서 연립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합이 이고 곱이 마이너스 1. 그러면 두근의 값을 ab라고 적으면은 x제곱 빼기 2x 빼기 1. 그렇죠? 이거의 두근이 ab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굳이 필요는 없구나.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렇게도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뿐. 그렇죠? 이거의 두근이 ab. 자, 그러면 이거 제곱해서 이거 2배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거 제곱이면 4. 2배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1의 2배니까 답이 그냥 6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A하고 B는 무리수가 나오니까 되게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하진 않아야 됩니다. 구하진 않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또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선분 A, O의 1을 지름으로 한 원 위에 점 P의 좌표가 1,2일 때 지름 5의 1을 구해달라. 뭐지? 얘는
이런 원이 있어요. 좌표평면상, 그림이 좀 이상해. 미안. 자, 얘는 지금 5점에 있어요. 원점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A가 지름의 한 끝점이 있고요. P점이 1,2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요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때문에 1, 2라서 얘는 지금 루트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지름을 어떻게 구해? 잠깐만, 지름 구하려면 OA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A점 좌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그쵸? 이 P점에서 A점을 그어놓으면 우리가 직각이군 알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전부 빗변이 지름이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빗변이 지름인 삼각형, 내접하는 삼각형은 전부 직각삼각형이에요. 자, 그럼 얘는 직각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알 수 있는 게 있냐? 있죠. 이 삼각형도 직각삼각형, 이 삼각형도 직각삼각형, 넓게도 직각삼각형. 심지어 어때요? 각도 지금 다 똑같아요. 지금 이 각을 점이라고 하고 얘를 x라고 적으면 얘가 점이죠. 둘 더해서 90도니까. 그럼 둘 더해서 90도.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어차피 x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모든 삼각형들은 지금 다 닮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1대 2니까 얘도 1대 2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2배인 4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의 길이는 지금 5가 됩니다. 지름은.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번 문제 하나만 잠깐 좀 볼게요. 자, 두 점 A, B에 대하여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 선분 A, B를 수직이 등분한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얼마지? 몰라.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좌표평면에다가 그려도 상관은 없지만 어차피 지금 얘는 정확한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죠? 수직이 등분인 관계가 중요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A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여기 있다라고 칠게요. 그렇죠? 그럼 B점은 어디 있어야 돼요? 얘가 수직이 등분선이라 그랬으니까 B점은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 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B점은. 그러니까 둘이 2등분 되는 지점에서 수직으로 지나가게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엔 그냥 대칭 지점 얘기해 달라라는 거랑 똑같은 건데 y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x 그리고 또 뭐지? 플러스 2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어쨌거나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2로 나와줘야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의 중점이 지금 이 직선상에 존재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2예요. 그럼 얘를 미리수로 잡을 때 A, B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얘가 지금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좀 이용해서 볼 수 있겠네요. 얘가 지금 어차피 1대 2예요. 1대 2.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요 길이를 A라고 잡으면 얘는 2 플러스 A가 되겠죠. 물론 B점의 X좌표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더 작을 수도 있지만 그럼 A가 음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구분하지 말자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Y는 X 변화의 2배가 되겠죠. 얘는 지금 2A만큼 움직인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3에다가 2A를 들어가 주면 되겠고 그럼 이제 얘는 중점만 써주면 되겠네. 그렇죠? 중점만. 그럼 요 점 M이라고 해서 중점을 구해보니까 둘 더해서 절반 2 플러스 2분의 A 둘 더해서 절반 3 플러스 A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대입해서 성립하게 하는 A 값을 구해주면 그냥 끝난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 될까? 아무데나 넣을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X가 2 플러스 2분의 A 그 다음에 2배 들어갔으니까 6 플러스 2A 마이너스 하는 빵. 자, 그러면 A가 2있는 애들끼리 묶으면은 2분의 5A가 8에서 4 뺐으니까 플러스 하는 빵.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분의 8.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B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지?
자, 요거 그대로 갖다가, 너무 좀 왔다 갔다 하나? 그죠? 5분의 8 빼면, 2에서 지금 5분의 8 빼면 5분의 10에서 5분의 8 뺐으니까, 5분의 2구나. 그죠? 그 다음에, 3에서 5분의 16을 뺐어요. 5분의 15에서 5분의 16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답이 되겠네요. 문제가 지금 딱, 어떻죠? 이 레벨 2밖에 없어요. 레벨 2. 근데 9번은 조금 길어요. 그죠? 9번은 조금 길어요. 얘는 레벨 2로 놓기는 했지만, 약간 좀 짠 레벨 2. 그죠? 레벨 3까지는 좀 아니고, 그냥 딱 전형적인 패턴이지만 풀이가 긴 약간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이제 68번까지 갔는데, 오늘 그 뒤부터 나가요. 68번까지 해가지고. 자, 여기서 69번부터 좀 나가게 될 텐데, 레벨 4라서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69, 70은 일단 좀 생략을 좀 할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지금, 솔직히 말할게요. 69, 70번은 지금 현재 중간고사 대비하는 고1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 최근에 풀겠는데, 멘탈 나갔어요. 멘탈 나갔어. 지금 여기서 하기엔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난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69, 70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보자면 그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해보면 직선은 제일 중요한 게 기울기, 그렇죠? 기울기, 그 다음에 지나가는 한 점이에요. 꼭 y절편일 필요는 없습니다. 꼭 y절편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의 표현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두 가지를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표준형.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도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바로 알 수 있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y는 mx 플러스 n,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mx 플러스 n이라고 쓸게요. 어차피 뒤에 일반형이 a, b, c를 쓰니까. 자,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울기 있는 직선들은 상관이 없는데 축과 평행한 직선. 근데 그 중에서도 x축하고 평행한 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기울기가 빵인 거로 나타내면 되니까 저 m 값이 0인 걸로 보면 되겠죠. 자, 근데 y축과 평행한 직선. 이거는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걸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y는 k 갑자기 생뚱맞게 또 k. k 같은 걸로 y는 이란다. x는 그렇죠. x는 무슨 3. 그렇죠. x는 4. 이런 식으로 x값이 그냥 4가 되는, y는 뭐가 나오도 상관없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일반적인 형태. 일반형이라는 건 뭐죠?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내게 하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일반적인 형태. 자, 근데 얘는 그죠? 아까 전에 문제에서도 봤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정리 한번 해봤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왜? 얘는 지금 y 계속 항상 1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아예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면 이제 b 값이 막 나오는 순간 방금 한 것처럼 y축과 평행한 직선도 표현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얘로 만들어지는 공식 뭐가 있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죠? 그거를 이따가 할 건데 걔를 일반형으로 만들어 놔요. 일반형으로. 왜? 얘로 만들어 놓으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형에다가 공식을 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뭐라고 얘기했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용으로만 그냥 쓰고요. 웬만하면은 이렇게 나와도 그냥 기울기식으로 나타내서 보는 게 아마 직관적인 해석은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거에서 넘어갔고 두 번째. 그죠? 이게 지난 시간에 마무리한 거예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관련된 거. 그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거. 자, 그래서 직선은 다시 한번 기울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일단 기울기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기울기가 다른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고 기울기가 같은 경우 안에서도 이제 일치하는 경우랑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죠? 평행한 경우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리고 기울기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교점이 한 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치하는 경우는 어때요? 직선의 두 개가 일치하면 당연히 전부 다 해가 되겠죠. y는 2x 플러스 4, y는 2x 플러스 4. 그럼 뭐 전부 다 해죠. 뭘 집어넣어도 다 되니까. 그래서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교점이. 자, 평행한 경우는 없죠. 그렇죠? y는 2x 플러스 4랑 y는 2x 이렇게 나오면 둘이 연립했을 때는 아예 뭐 교점이 나올 리가 없는 상태.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자, 그리고 이 기울기가 다른 경우 중에서 또 중요한 케이스가 뭐였죠? 수직인 경우. 그렇죠? 수직인 경우. 수직인 경우에는 뭐예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딱 이게 지난 시간까지 들어갔었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밑으로 좀 내려와서 오늘 지금부터 나가려고 하는 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사실 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간다 뭐 교점 구해가지고 거기서 기울기 그냥 적당히 잡아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뭐 y는 뭐 2x 플러스 4 그 다음에 y는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2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마이너스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당연히 교점이 어딘가 있겠죠. 그렇죠. 어딘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빵. 그렇죠. 마이너스 2, 빵. 그렇죠. 그럼 이 직선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얘는 기울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 0을 지나간다. 그럼 이러면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문제로 나타나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 얘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빵. 뭐 물론 얘도 지금 다 y는으로 나타낼 수는 있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일단 일반형 안에서 좀 잠깐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둘도 마찬가지로 평행하지만 않다면, 기울기가 같지만 않다면, 교점 딱 하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교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봐. 이거 교점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지저분하죠?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죠? 어차피 지금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얘의 근이에요. 그죠? 대입하면 다 성립하죠.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니까. 자, 얘도 지금 이 위에 있는 점 대입하면 다 빵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둘이 공통으로 만나는 점 A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점은 여기다 대입해도 빵 나오고 여기다 대입해도 빵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 에라 모르겠다. 둘이 그냥 연립해버릴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한쪽에다가 실수배해가지고. 실수배를 왜 하냐? 일단 봐봐요. 자, 그러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b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우변 빵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때 나오는 얘는 x도 1차 y도 1차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괜찮죠? k 값이 뭐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얘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a 플러스 ka 프라임 x 그 다음에 b 플러스 kb 프라임 y 플러스 c 플러스 kc 프라임 그렇죠? 그러면 a 프라임 k가 상수라고 쳐봐요. 그럼 뭐 적당히 뭐 정리하다 보면 이게 뭐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도 뭐 한 4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x도 1차 y도 1차 상수 2 그렇죠? 이 빵일 수도 있잖아요. 빵일 수도 있어요. 이거 빵이면은 y축이 평행한 직선 이거 빵이면 x축이 평행한 직선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얘를 왜 갑자기 한 거냐? 자, 여기에는 A점이죠. A점을 여기다 대입한 빵, 여기다 대입한 빵이잖아요.
그 A점은 여기다 대입해도 빵 나오죠? 여기다 대입해도 빵 나와요. 한마디로 K에 뭘 집어넣어도 맨날 빵이라는 거야. 괜찮죠? 아, 그러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무슨 직선의 방정식? A를 항상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렇죠? 이 상태는 K값이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A라는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저렇게 좀 간단하게 뽑아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 내용은 조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 3페이지 15번 앞에 3페이지 15번 자, 여기 하나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방금 얘기한 거야. 근데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역순으로 잠깐 좀 볼게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플러스 k의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자, 이거는 지금 k값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한 거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이 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가 빵인 직선과 얘가 빵인 직선 두 직선을 모두 지나가는 특정점이야. 교점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하지? 얘가 빵인 것과 얘가 빵인 걸 지나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잠깐만. 이거를 내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만 푸는 건가? 아니. 생각해봐요.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그럼 얘는 지금 무슨 뜻이에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K의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럼 뭐지? K 1차 계속 빵이죠. 얘가 지금 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 보니까 0K 플러스 0이잖아. 그럼 개수 비교하면 얘도 빵, 얘도 빵.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래야 K 값이 얼마가 나오든 얘는 맨날 일정한 점을 지나갈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2x 빼기 y 플러스 1은 빵.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빵. 그렇죠? 요거 두 개를 다 지나가야 되는구나. 그럼 얘네 둘을 연립해 본다면 더했을 때 3x 마이너스 3은 빵. x 값이 1이네. 그렇죠? x에다가 1 집어넣어서 또 빵 나와야 되니까 y는 3이네. 얘는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다가 1, 3 집어넣잖아요. 그 2 빼기 3 플러스 1. 0 나오죠? 얘도 0 나오죠? 그럼 뭐야? k가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많이 되든 그냥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른쪽 우변도 지금 0이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k가 얼마가 나오든 이 점은 100% 지나가는구나. 그렇죠? 다시 한번. 이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1,3을 항상 지나가는 기울기는 알 수가 없는 직선인 거예요. 괜찮죠? 기울기는 알 수 없는 직선. 자, 그래서 나름 K가 기울기 역할을 좀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K 값이 얼마 나오는지에 따라서. 자, 그러면 그걸로 일단은 뭐 무난하게 16번, 17번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1617. 다 풀었구나. K를 왜 곱하냐면은 K를 안 곱하잖아요? 그럼 그냥 교점만 나오면 끝나는데 K를 곱하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남아요. 그리고 둘의 교점은 반드시 나가겠구만. 되게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미지수를 곱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상 연립방정식인데 우리가 공통근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공통근 구할 때 저기 뭐 몇 배를 해서 더하건 빼건 상관없이 두 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해를 몇 배에서 더하거나 빼더라도 둘의 교점은 항상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쟤를 그냥 미지수 배수를 해버리자. 그러면 두 방정식의 공통근인 교점의 좌표는 저 K값이 뭐가 됐든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똑같잖아. 아이고 심심해라. 오케이.
아이고 심심해다. 자, 그래서 뭐 16번 같은 경우에도 그저 K로 묶어 놓으면 방금식이랑 똑같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두 직선의 교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 그쵸? 묶어만 놔볼게요. 자, K가 있는 애가 X 플러스 2Y 플러스 6. 그 다음에 K가 없는 애가 X 플러스 있는요. 그렇죠? 그래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에요. 이 직선이에요. 그렇죠? 자, 요게 지금 빵 되는 게 요 직선입니다. x가 마이너스 2예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겁니다. 자, 요 점을 무조건 지나간다고요. 그렇죠. 요 점 지나가는데 K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괜찮죠? 기울기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식을 짜냈어요. 이렇게 짜낸 이 식은 K 값에 따라서 뭐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K가 바뀜에 따라서 얘는 계속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K를 잘 바꾸면 이 직선이 나올까요? 나와요. 빵 넣으면 나와요. K에다가 0 집어넣으면 이 직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네. 그쵸? 다 지워버리면 되니까. 얘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와요. 얘가 못 나와요. 불가능. 왜 불가능해요? 왜 이 직선은 안 되죠? K에 뭘 집어넣어도 얘가 안 날아가요. 그렇죠? 뭔 짓을 해도 얘는 안 날아가요. 그럼 K를 왼쪽에다 곱하면 되지 않나? 그럼 또 얘가 안 나와요. 또 얘가 안 나와요. 그죠? 얘는 빵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나타낼 수 있게 하려면 둘 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둘 다 곱해주면은 M이 빵이면 얘랑 똑같은 직선, N이 빵이면 얘랑 똑같은 직선. 둘 다 빵이면 그건 뭐 직선이 아니고요. 그렇죠? 둘 다 빵이면은 그럼 만약에 둘 다 빵이 아니면 하나로 나눠버리면 N분의 N. 그걸 K로 잡은 거예요.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지금 나눈 것처럼 생각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직선이 아닌 거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얘는 지금 빵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밑에다가 써놓은 게 그거예요. 1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L'은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 자체가 어차피 K값에 뭘 집어넣어도 L'은 안 나오지 않냐. 약간 그 느낌이고요. 그러면 2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Mn 둘 다 곱했죠. Mn 둘 다 곱한 이유가 두 개의 직선을 다 나타내려면 L과 L' 다 나타내려면 둘 다 곱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17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쓰죠? 두 직선이 있어요. 교점과 원점을 지나가는 거. 그럼 잠깐만 이거 교점을 구한 다음에 원점 구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군.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문제 취지 자체가 이거 마이너스 9 플러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빵.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면은 얘는 무조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될 텐데 여기다가 지금 뭘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중에서 원점 지나가는 거.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원점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어차피 얘는 두 직선의 교점을 무조건 지나가니까. 그럼 빵빵빵빵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9k 플러스 3은 빵. 그래서 k 값에 3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되는구나. 그렇죠? 여기다 3분의 1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은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모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로 좀 가볼게요. 70. 이 논리가 직방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어요. 원방에서 좀 어려워요. 원방에서. 자, 그러면, 하나만 합시다. 자, 73번 한 번만 해볼게요. 73번. 그죠? 그냥 교점 구해놓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본인 편할 대로 풀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꼭 억지로 K배 해서 끼워 맞추려고 하지는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다 찢어가지고 교점을 구해내서 문제 풀어도 돼. 아까 저기서 한 것처럼 K로 묶은 다음에 교점 구해버리고 그 다음에 기울기 4짜리인 직선을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얘는 어차피 뭐 일반형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기울기 얼마예요? 얘분의 얘로 나타내면 되니까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4.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요게 그냥 4구나. 그러면 어차피 K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 2를 약분하니까 K 플러스 2. 그죠? 그럼 K 플러스 2는 2K 플러스 2. 따라서 K 값이 지금 빵 나오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K가 빵인 경우는 기울기가 4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0 집어넣으니까 4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빵. 요게 그냥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의 활용도 한 번만 해볼게요.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고민스럽군. 77번으로 해볼게요. 개념적으로는 요 정도만 연습해도 좋을 것 같아서 77번으로 갑니다. 저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나도 콧물이 그렁그렁 맺혔어. 저기 창문 열고 잤더니.
그죠? 이 도형의 방정식은 그 전체적으로 그래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예요. 이 공수투 딱 요 단원부터 시작해서 물론 공수원에서 이차 함수도 중요하긴 했는데 딱 여기서부터 이제 그 대수 나중에 이제 뭐 미적분 원까지도 이제 그래프 천지죠. 그래프 천지. 오케이. 맞아. 그럼 어차피 기울기가 두 기울기의 사이면 되죠. 그래서 부등호로 표시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다들 뭐 이거 눈치채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K로 묶었을 때 X-3, 그죠? 3,0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갑니다. 그죠? 요 점 반드시 지나가는 직선이구나. 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지금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뭐 적당히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애들은 다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기울기가 가장 작은 거 이게 그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기울기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수 쪽에서는 가파를수록 기울기가 더 작은 겁니다. 그렇죠? 음수 쪽에서는 자, 딱 요 점 지나갈 때가 끝이겠죠. 0,4 지나가는 그 경우 왜 이렇게 자꾸 쉬냐? 자, 그래서 요 경우가 x가 3 증가할 때 y가 4 감소하는 거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다가 이제 딱 요점 경계선 그쵸? 딱 요점 마이너스 1,1 요거 지나갈 때가 기울기가 그나마 가장 크겠죠. 그쵸? x가 4 증가할 때 1 감소하는 거 기울기가 4 증가할 때 1 감소하는 거 따라서 k 값이 이게 만나는 모든 케이스면 이 둘 사이지 않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요 사이에서 존재하네요. 등호는 그렇죠. 늘 얘기하지만 부등호까지 맞출 때가 2등급이고요. 등호까지 확실할 때가 1등급이에요. 그죠? 등호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들어가나요? 들어가야죠. 괜찮죠? 왜? 이 지점들이 물론 꼭지점이기는 하지만 사각형의 도형의 일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만족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내부를 지나가야 된다 이러면은 이 끝점은 안 지나가도 상관은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뭐 4분면 같은 경우에는 축은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그쵸? 근데 얘는 괜히 얘기한 것 같아. 자, 아무튼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직선의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번에는 직접 이제 뽑아서 들어가는 건데,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좀 풀어봅시다. 이거 방금 떠든 거랑 굉장히 좀 비슷하니까 80번 하나만 해볼게요. 80번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아이고, 이거. 와! 아이고, 아이고. 아, 날씨가 좋군. 대형 전체적으로 좀 무난무난하지. 헷갈리는 거 있을까? 안 해도 돼. 이걸로 안 해도 돼. 근데 다른 방법을 할 줄 알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정고에서 할 줄 알잖아요? 이까지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두 원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것 중에서 필요한 경우가 나와요. 왜냐면 그때 쓰려고 그러면 이제 더 힘들어져. 그래서 지금 연습만 좀 해두는 걸로. 그렇죠?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굳이 캡에서 찾을 필요는 없죠. 왜? 아니 뭐 직방 두 개의 교점 구하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80번에 있는 두 직선 오히려 캡에 하는 게 더 복잡하죠. 그렇죠. 익숙하지도 않고 솔직히 이거 두 개 연립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봐볼게요. 1번 풀이 교점 구해서 들어가는 거. 그죠? 1번 풀이. 그럼 둘이 교점 구하려면은 빼줘야 되니까 이제 두 배 한번 해볼게요. 4x 2y 마이너스 14는 0. 그렇죠? 자, 얘는 지금 6x,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 그렇죠? 자, 연립한다 그러면 얘의 근과 얘의 근, 공통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뺀다면 밑에 수위 빼면 x 빼기 2는 빵. 그렇죠? 교점의 x좌표는 지금 2구나. 그렇죠? 2 집어넣어주니까 4. 그러면 y는 3이네요. 2,3을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잠깐 한번 그려보면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뭐 이게 대충 그렸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6.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지금 아니 길게 크네. 뭘 아무튼 이렇게 돼 있겠지? 그림 이상하다. 망했다. 망했어. 2,3. 마음의 눈으로 보면 2,3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자, 그러면 요거를 지나가면서 뭐라고 돼 있죠? 그 기울기가 8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요. 얘랑 평행했으면 좋겠대요. 그렇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8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2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8인 경우.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잡아달라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기울기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8에 2,3 지나간다. 그렇죠? 그럼 얘가 그냥 답이에요. 여기 그냥 답이에요. 그럼 뭐야?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풀 필요 있느냐? 별로 없어요. 근데 왜 한다고요? 두 번째,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한 번에 뽑아냈다. 둘 중에 아무데나 K배를 했다라고 칠게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라 그랬죠?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만약에 이렇게 K배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두면은 얘는 빵인 직선은 안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나와요. 얘는 나오는데 얘는 안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얘만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건 좀 조심해 줘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쓰면은 장점이 뭐라고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빨리 쓸 수 있는 거야. 그냥 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얘는 교점 지나. 우기기가 편하다라는 거야.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뇌 없이 풀기 좋은 거야. 얘처럼 미지수가 하나도 없다고 쳐봐요. 이거 뭐 교점 구하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미지수가 없어서 그렇지 미지수 있으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나는 저게 불편한데 그러면 굳이 너무 억지로 쓰지 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연습시키고 있을까요?
곱하기 다음 단원 가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원의 방정식인데 원의 방정식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요. 이 원방에서 이 원방 또 k배에서 더해요. 거기 가서 헷갈려요. 거기 가서 헷갈려요. 거긴 아예 교점을 못 구해요. 거기는 아예 못 구해요. 애초에 교육과정이 두 원의 교점을 구하는 내용을 다루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k배 해놓고 잘라놓고 이 직선의 방정식 해서 막 구하고 막 공통연의 방정식 이런 거 구해놓고 막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정리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 뭐지? 2k 플러스 3 x 플러스 k 플러스 2 y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12는 빵.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우리 기울기 구해달라 라고 얘기했죠. 기울기가 지금 얼마? 마이너스 5분의 8.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8 나오려면 요것만 좀 잘 쓰면 되죠. 자, 요거 그냥 굳이 뭐 표준형까지는 안 바꿀게요.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3. 그쵸? 요게 지금 마이너스 5분의 8. 이렇게 나오는 k 값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8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 정리해준다고 쳤을 때 마만 알려주면은 10k 플러스 15가 8k 플러스 16. 따라서 k 값이 2분의 1이면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k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어서 마저 정리해주면 될 겁니다. 자,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그냥 이렇게 쓸게. 양변에 1을 곱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괜히 어차피 분수 쓰는 게 더 지저분할 것 같아서. 양변에 1을 곱할게요. 그러면 좌변 같은 경우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는 2배를 들어가니까. 자, 최종적으로 8x 플러스 5y 마이너스 31은 빵이다. 그쵸? 요렇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뭐 그냥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한번 해봤고요. 사실 점집거 하기 전까지 좀 끝내고 쉬었다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좀 말이 많아서 레벨 3까지 하고 쉬려고 그랬는데 레벨 3 하면 시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들 탈진할 것 같아. 잠깐만 쉬었다가 들고 나가볼게요. 자, 혹시 질문있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잠깐 편하게요. 오케이.